제7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준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해설 고근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글로비스배 4강전에서는 문민종 선수와 박상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문민종 선수는 8강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셰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중국 랭킹 16위인 셰커 선수를 초반에는 좀 고전했지만 중반 이후에 완벽한 수익기로 대마를 잡아내면서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일까요? 이번 4강전에서 만나는 선수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와 만나게 될지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7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준결승전이 시작되는데요. 일본 기원이 주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국 규정을 보시면 이 제한 시간이 좀 독특한데요. 네, 매수 30초 안에 두어야 하지만 30초를 초과하였을 때는 고려 시간이 1분 10회가 주어지는 다소 독특한 룰로 대회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6집 반이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은 2000년생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만이 출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한국에서는 박종훈 선수, 박상진 선수, 문민종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박종훈 선수는 8강전에서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생 하면 떠오르는 기사가 신진서 선수잖아요. 네. 네, 신진서 선수는 이번 대회에 아쉽게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4강전까지 또 다시 한번 추첨을 통해서 문민종 선수는 중국의 랴오위아너 선수, 또 박상진 선수는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은 문민종 선수와 랴오위아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첫 대국이고요. 랴오위아너 선수는 좀 무게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최근 가장 좋은 성적으로 할 수 있는 2019년 제6회 전라남도 구산맥배 세계 프로 최강전에서 네. 중국의 천야오웨이 선수와 형제 대결을 끝에 준우승을 했던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입니다. 네, 문민종 선수는 2003년생으로 좀 어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회 특히 2000년생인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문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앞으로가 촉망되는 선수이고요. 아마 이번 글로비스배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참가한 기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국 말고는 박상진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도 있는데 이 두 선수도 첫 대국이라고 하고요. 박상진 선수도 좀 주목받는 유망주죠. 네, 박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바둑올림픽을 처음 참가했고요. 네. 당연히 2001년생으로 지금 현재 바둑계에서 앞으로 한국 바둑을 이끌어갈 아주 제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비스배 역시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좀 대국했을 때 좀 많이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세계대회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를 앞에 두고 대국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민종 선수와 랴오위아너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7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왼편에는 박상진 선수, 오른편에는 문민종 선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선수가 대국하는 줄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하지만 상대 대국자들은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편에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모니터를 앞에 두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는 리웨이칭 선수, 그리고 문민종 선수는 랴오위아너 선수와 대국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이 독특한 대회입니다. 한 수를 둘 때 30초 안에 둬야 하고요. 30초가 초과가 된다면 1분의 시간이 또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1분의 시간을 총 10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시간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수 30초. 30초에 한 수씩 둔다는 건 엄청난 초속기죠. 네. 하지만 한국의 문민종 선수, 박상진 선수 모두 평소에 인터넷 대국을 즐겨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30초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생인) 신진서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과연 2000년생 이후에 출생한 기사들 중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신민준 선수가 중국의 왕쩌진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었죠. 네. 어떤 한국한테 좀 좋은 기운이 있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도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흑번이 됐네요. 어제 문민종 선수의 8강 대국을 쭉 지켜봤는데 초반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중반 이후로 상대의 실수를 찔러가는 솜씨가 아주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중후반 이후로 힘을 내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가장 평범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어찌됐건 흑이 소목을 두었다는 것은 백에게 3-3을 파는 것을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초반부터 좀 실리적인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초반부터 벌써부터 어깨를 짚습니까? 네, 초반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두어가는데요. 저는 이 수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데 글쎄요, 여기서 늘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느는 수는 글쎄요, 흑이 이쪽으로 나와도 백의 모양이 갈라져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응수타진의 그렇죠. 개념일까요? 네, 응수타진을 하고 이런 귀의 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뭔가 이 교환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떤 의도로 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수를 자칫 잘못 활용했다가는 좀 다가서는 수를 없앤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교환이 없는 경우에 나중에 백이 나래자로 다가가는 수가 이 모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이 네.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하고 가만히 두 칸을 띄웠다는 게 저로서는 정확한 의도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속기 대국이기도 해서 준비한 포석을 뭐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이 초반에 어깨 짚었던 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흑이 나리자로 걸치질 않고 3-3을 팠을 때 이 3-3 변화에서 충머리가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머리의 어떤 활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흑이 나리자로 걸쳤는데 백이 오히려 귀를 지키면서 흑을 압박을 하고 있죠. 한 수에 30초만 생각할 수 있다면 글쎄요, 수읽기 하는 것은 뭐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형세 판단하기도 어렵고
흐름을 좀 따라가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어찌됐건 최근에 선수들이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좀 수월하게 두어가지만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바둑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수익기보다는 좀 감각적인 면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흙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뭐 백은 일단은 이쪽을 막을 것 같고요. 흙이 이쪽을 이을 때 이쪽을 잇는 수와 또 이쪽을 붙이는 수 둘 중에 하나를 백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배석에서는 이쪽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유력해 보이네요. 붙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네. 아니면은 이 교환 때문에 백이 이쪽으로 끊는 그래서 이게 이쪽의 충머리다. 네. 그런 생각이네요. 여기 이쪽을 잇게 되면 이쪽을 단수 쳐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민종 선수도 이 축이 불리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리작전으로 가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것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붙여서 뭔가 좀 더 실내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바둑을 두려는 어떤 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백이 이제 이 어깨지품을 통해서 이 축을 성공했기 때문에 백도 큰 불만이 없는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좌상귀가 일단락되었고요.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한 점을 보통 도망가는 게 이렇게 일감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백이 이쪽 두 텀을 활용을 해서 흙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침투를 하는 게 이쪽을 좋을지. 침투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한 점을 나오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붙여서 나오게 됐는데 가벼운 행만은 아닌데요. 오히려 그냥 나오게 되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좌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백도를 압박하면서 좌변도 흙이 좀 눌러가는 형태로 흙이 이제 타개를 하려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백돌이 튼튼해지긴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면 어깨 짚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흑돌이 뭐 약하진 않다, 약해지진 않는다 이렇게 네.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백이 이곳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 교환이 흙으로서는 집으로도 물론 백이 약수지만 안형으로도 거의 확보가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흑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좌변을 삭감하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흙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백도 젖혀서 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모양을 정비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문민종 선수의 대국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모니터를 앞에 두고 대국하는 모습이 조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열렸던 출란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아마 당분간 국가 대항전이나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초반부터 지금 기세의 어떤 접전인데요. 네. 흙이 끊으니까 백이 또 응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백돌이 빠지면서 흙 석점을 압박을 하고 있죠. 일단 흑돌이 하변이 타개가 됐다는 것은 이 좌변 쪽에 나중에 침투할 때도 꽤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어찌됐건 흙이 하변이 깔끔하게 지금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좌변이 아무래도 백집이 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원래 백의 계획은 이제 흙을 은은하게 압박하면서 좌변에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변이 상대적으로 좀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꽉 이어야겠죠. 그리고 백도 중앙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막아갈 것 같습니다. 흙도 두고 싶은 데가 많아지는데요. 네, 지금 일감은 이쪽을 밀어 올리는 건데요. 역시 막히지 않기 네. 위함이죠. 그런데 백이 이제 이쪽을 빠졌을 때 흙이 약간 괴로운 형태긴 합니다. 이쪽을 흙이 막아도 이런 곳이 선수를 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못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물론 당장 백이 이렇게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당장 이쪽을 지키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중앙을 밀어 올리거나 날일자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마 밀어 올리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그냥 지켜두었네요. 잡았어요. 당장 둘 필요는 없는 곳인데 아무래도 백이 나중에 두 집을 못 나게 하면서 압박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둔다면 또 하변 쪽에 백 모양의 약점을 노릴 때도 더 편하겠죠. 네, 지금 이제 백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을 두텁게 막아두는 것과 이렇게 막아두면 흙이 이런 것을 이제 붙여서 안에서 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싫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안형을 뺏으면서 흙을 압박하는 수법들이 있는데 이제 문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지켜놨기 때문에 이쪽을 끊는다거나 이쪽을 젖히는 그런 수법들을 지금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끊었을 때 백이 단수 치면은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성립하지 않고요. 네. 자, 백은 과연 중앙을 막아갈지 아니면 흙의 안형을 없앨지요. 안형을 없애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라면은 막아갔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압박감 있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우하기에서 접전이 꽤 길어지겠는데요. 네. 흙은 지금 형태에서는 날일자로 나올 것 같은데요. 날일자로 나오고 백도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냥 밀고 나오는 거는 붙여나가네요. 오히려 좀 흐름을 타면서 가겠다. 네. 이런 뜻이고요. 백도 가만히 늘어두는 게 젖히네요. 젖히면은 오히려 흙이 이쪽을 젖혀서 조금 흐름을 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늘어둬서 이제 흙이 알아서 한번 타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굉장히 깔끔하게 중앙으로 네.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젖히는 것보다는 느는 게 오히려 흙한테 조금 모양을 주지 않는 수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 템포를 늦추지 않네요. 네. 자, 단수를 쳤는데 어떨까요? 이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모양상으로는 치바는 게 보통인데요. 있는 거는 일단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쪽을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는 수법과 또 여기서 먼저 붙이는 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흐름을 주지 않고 이쪽을 오히려 두지 않고 먼저 붙인 후에 백이 있거나 할 때 다시 이렇게 두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그냥 두었고요. 여기서의 이 몇 수가 서로 정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좀 이런 뜻이 느껴집니다. 네.
생각보다 라오 위아너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법들을 지금 계속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부터 좀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늘겠죠. 네. 그래도 흑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게 하변 흑돌이 깔끔하게 살아있어요. 네, 깔끔하게 살아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네, 중앙을 막아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흑이 이쪽에서 무난하게 타게만 된다면은 백의 모양도 두터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벌어놓은 시리를 바탕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어야 되고요. 백은 넘는 걸로 일단 부분적인 어떤 형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흑에게도 이 두 점머리를 두들길 기회가 왔는데요. 네, 두점머리는 지금은 당연히 두드려야 되는 자리고요. 흑이 이곳을 둔다면은 백이 이쪽으로 침착하게 지킬지 아니면 젖혀서 또 둘지는 두 기사가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젖힐 때 흑이 2단 젖히는 것이 백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끊어갔을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흑도 끊을 수는 있지만 백이 가만히 꼬부려 두고요. 흑이 이을 때 이렇게 가는 이 수상전은 흑이 좀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의 선택에 따라서 흑도 이제 수익계의 방향이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지켜주었고요. 네. 참 이렇게 수읽기를 하기도 바쁜데 순간순간 좀 판단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흐름을 따라도 가야 하고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흑은 계속해서 중앙에 좀 진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늘모로 지켜두었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 좌변 쪽을 깰 수만 있다면 더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좌변 모양만 백에한테 큰 모양이 나지 않는다면은 초반에 흑이 벌어놓은 실리가 많기 때문에 흑이 좀 더 편하게 반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이 좌변을 지켰을 때 백 모양을 압박하면서 흑은 나중에 이런 곳에 침입하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흑이 어떻게 중앙을 정리를 하면서 좌변을 삭감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백이 지켰기 때문에 흑도 상변을 지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백도를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시 돼 보입니다. 네. 자, 문민종 선수 초반 출발은 좋습니다. 중반 전투도 또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7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문민종 선수의 대국 모습입니다. 중국의 랴오위아너 선수와 대국 중인데요. 초반 진행은 지금으로선 흑이 큰 불만 없이 좀 편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에 중앙에 한 칸 뛴 자리도 정말 보기 좋네요. 네. 자, 백도 날일자로 살짝 비껴서 행마를 했고요.
뭔가 이런 모양에서 일감은 이런 곳을 이제 붙여서 좀 압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백한테 연결을 종용을 하고 중앙 쪽에 백 모양을 지으면서 좀 느긋하게 둘지 문민정 선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일감대로 좀 붙여가면서 네. 네, 백의 응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죠. 하변 백돌이 생각보다 좀 약한 돌이죠. 네, 지금 뭐 한 집도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만약 포위가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붙였을 때 백의 응수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이런 모양에서 젖히기는 쉽지 않은데 라오 위아노 선수는 뭐 된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강력한 수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흙도 되젖혀야겠죠. 되젖힐 때 이렇게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요. 정말 강심장인데요. 네, 그냥 쉽게 둔다고 하면은 흙이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혔거든요. 잡히면 큰일 나는 거 네, 아닌가요? 잡히면은 너무 크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백은 이쪽으로 끊는 거는 안 됩니다. 오. 끊는 순간 아까 모양이 외길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이 끊을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백이 젖혀서 오히려 손해를 본 형태거든요. 가만히 늘어두는 것보다 오히려 약점이 많아지고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어떡하죠?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뜻이죠? 아, 이러고 한 칸을 띱니까? 오히려 가만히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늘어두면은 흙한테 공격을 당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하나만 젖혀놓고 탈출하는 생각입니다. 침착하네요. 네, 오히려 젖히거나 끊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늘어두어서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은 흙도 요거 하나만 교환이 돼 있으면은 연결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뭐 중앙을 두면서 흙도 안정을 취하면서 백을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뭐 단수를 치고 젖히거나 이런 수를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은데 네. 침착하게 늘어주었습니다. 여기선 젖힐 수 있겠죠. 일감은 젖히는 형태인데 백이 끊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흙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미리 쳐놔야겠네요. 흙이 젖히고 백이 끊을 때 단수를 치고요. 흙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치는 축과 위로 치는 축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백이 임시 방편으로 이거를 하나 끊어 놓고 흙을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흙이 따냈을 때 어차피 축과 끊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일단 젖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 흙이 늘어둔다면은 계속 밀면서 어찌됐건 좌변에 큰 집을 백이 만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젖힘으로 해서 젖히고 백이 있고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것도 정말 좋은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어찌됐건 좌변에 백집이 크게 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쪽에 돌이 튼튼하게 막음으로써 이제는 빵 때리만 백돌마저도 사실 안정적인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 이쪽 모양이 안정적이지 않다면은 흙의 상변 모양도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흐름이 되고요. 일단 빵 따냄 형태가 뭐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많이 안 좋아진 거죠. 네. 자, 백도 끊지 못하고 젖히는 걸 선택했고요. 그렇죠. 2단 젖혀야죠.
한 번 더 젖히는 게 가능하군요. 라오이아노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를 많이 구사를 해서 네.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능수가 딱 보이진 않거든요. 자, 끊고서 백도 약점이 바로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수순 이었을 잘해야 될 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고 있다는 거죠? 일단 흙은 백은 이쪽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 이렇게 가만히 늘겠다. 이것도 끊어지면 모양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예 가볍게. 단수를 쳐두고 있겠다는 뜻일까요? 네,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끊어도 백돌 한 점이 좀 그렇죠. 가벼워졌으니까요. 이제는 백돌 한 점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네. 이러면 흙도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흙도 이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쪽을 끊어서 잡으면 됩니다. 이쪽을 좌변을 끊고 살려야 될까요? 네, 이쪽을 이렇게 끊고 흙은 어차피 여기만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살기 전에 흙이 이제 이런 곳을 나와서 중앙에 좀 흠집을 좀 내겠죠. 네. 이런 곳을 나와서 이곳은 한 점을 먹었을 때 백이 젖혀 나오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해서 이 넉 점을 확실히 살려둔 모양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쪽을 끊겠습니다. 이쪽을 끊고 백이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흙이 좌변에서 살게 된다면 흐름이 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살게 된다면은 한번 집을 세보면은 백집이 이쪽이 한 14집 정도 되고요. 15, 25집. 백집이 25집 정도 나거든요. 네. 그리고 흙은 이쪽이 6, 흙집은 25집 형태의 이제 이 모양이 있어요. 이제 이 모양과 백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앙이 어느 쪽에 더 힘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야 네, 될까요? 아무래도 백도 사실 깔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흙이 조금 편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 형태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중앙이 만약 흙이 두텁다면은 이런 형태는 큰 집이 날 수 있는 형태고요. 네. 반대로 백이 두텁다면은 이런 곳은 이제 백이 들어가면 오히려 백집이 더 나기 때문에 중앙이 지금은 흙이 제가 보기에는 약하다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흙이 좀 편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한번 응스타질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냥 두었고요. 네. 오히려 백이 그렇죠. 좀 응수타진을 네.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백이 지금 응스타질을 하고 네. 있죠. 이거는 근데 흙이 그냥 넘어버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여기에 백이 이런 식으로 사는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별건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나오게 되면은 백이 양곳마루 쫓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흙이 넘었을 때 이렇게 뚫은 형태를 두어서 두 점은 잡히지만 이런 곳을 끼운다거나 해서 이제 큰 패를 노릴 수도 있겠죠. 네.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자, 단수를 이거는 백이 쳤는데요. 늘면은 뚫어버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뚫지 않는다면 흙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이 형태는 흙이 부분적으로 걸린 형태거든요. 자충이 되어 있죠. 네.
흙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이쪽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는 순간 이쪽을 백이 연결하지 않고 다음에 이쪽을 바로 파워에서 잡으러 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나가게 된다면은 뚫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단 좀 복잡해지기는 했습니다. 네. 자,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뚫는 형태가 좀 흔히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요. 네, 보통은 백이 이제 귀를 끊는 형태가 자주 나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흙이 좀 과감하게 뚫었는데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백이 강력한 수법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어찌됐건 흙이 뚫게 되는 순간 백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흙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아까 잠깐 예상을 해봤던 대로 이 빵따nem의 백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백이 이쪽을 지켜서 오히려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 형태가 이제는 됐죠. 이제는 귀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형태도 흙이 꽤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바둑을 처음에 중계하기 전에는 초반에는 오히려 라오 위아너 선수가 좀 앞서가고 중후반에 문민정 선수가 빠른 수익기를 바탕으로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문민정 선수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후반이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쭉쭉 밀어가면은 백의 형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밀어가야죠. 밀어가고 이렇게 밀다가 이 우상기만 잘 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백은 계속 이 한 점을 나와 끊고 싶을 텐데 지금 당장은 흙이 나왔을 때 제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또 늘게 된다면은 이때는 이렇게 마늘모로 집은 거의 그대로 다 지키면서 백만 안형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기분 좋은 형태입니다. 백도 이쪽을 밀어가야죠. 흙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백이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요. 나중에 뭐 흙이 이제 이런 곳을 지킨다고 했을 때 혹시 이런 곳에 맛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백은 이제 이런 모양을 노릴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근데 부분적으로는 수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게 좀 있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티는 수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봉쇄가 되면은 맛이 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신경을 쓰고 두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도 벌려 두었다는 건 그래도 좀 실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를 어깨 짚었네요. 이 하변에 있는 흑돌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할까요? 네. 지금은 아마 문민정 선수도 바둑이 조금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돌만 지키고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승산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지킨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모양이 여기서 흙이 이제 막는 거는 모양이 너무 안 좋고요.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 때 제압하는 수가 있나요? 만약에 끊기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다면 어깨 짚는 수는 그렇죠. 다 할 수도 어깨 짚는 것보다는 있었겠어요. 오히려 날일자 정도로 네. 좀 한 칸 더 좁혀서 지키는 게 좀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좀 불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끊을 수 있으면 아마 끊을 거거든요. 근데 끊었을 때 지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흙의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깨 짚은 것보다는 나래자로 지키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백한테 또 이쪽까지 당하게 되면은 흙의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단수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흙 두 점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간도 좀 벌면서 아마 차후에 중앙 전투에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교환들을 미리 해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흙이 여기 막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뛰기에는 백이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도 당연히 변화를 구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들여다봤는데 이 들여다보는 수로 다음에 또 끊을 때 도움을 좀 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근데 이 수는 글쎄요, 오히려 흙한테 잘 된 것 같은데요. 오. 네, 거기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흙이 여기 이쪽을 잇고 이런 식으로 끊는 거는 흙이 들여다본 교환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리가 없고요. 들여다봄에 응수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문민종 선수의 대공 모습입니다. 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눈의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큰 모니터 하나와 작은 노트북 하나를 같이 놔두어서 선수가 원하는 바둑판에서 둘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바둑 두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들여다봤을 때 이었군요. 아, 네. 수순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있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실전엔 이어두었고 백이 오히려 밀어갔네요. 백은 제 생각에 어찌됐건 흑도를 끊어서 좀 전단을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침착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흙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흙 모양을 넓혀가기도 하면서 이 백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요.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을 막는 것도 좋긴 좋았겠어요. 네. 그쪽을 막았다면은 아마 백도 아까 보여드린 참고도처럼 끊어가면서 좀 전단을 구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문민정 선수 지금 굉장히 잘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을 끊어가면은 백이 중앙이 지금 확실히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늘어가고요. 백이 밀더라도 가만히 늘어두면서 흙이 이제 연결되면서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리고 중앙에 끊는 약점과 또 이런 곳을 흙이 이렇게 응수타진으로 물어보면은 백의 형태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 유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두텁게 바둑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오이아노 선수가 좀 불리한 형사인데도 굉장히 또 침착하게 두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네. 자, 이제 백이 입구자로 두면서 중앙 쪽 백은 거의 완성했다고 봐야겠고요. 네. 이제 상변을 압박을 하겠죠. 그냥 집으로 일단 안영을 뺏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를 잘 공격을 좀 해서 우상뒤 흙 모양만 집이 완성이 된다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약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참고도에 백이 이쪽을 끊게 된다면은 흙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끊는 걸 굳이 받지 않아도 백이 흙이 이렇게 맞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패 형태가 되고요. 네. 흙이 그쪽을 막지 않고 이렇게 한 칸을 뜨게 된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끊는 게 선수가 아니게 되는 거고, 이게 선수가 아니라면은 흙 전체가 어찌됐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흙이 바둑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 그렇죠. 끼우는 것도 필요하죠. 네, 끼워 놔야지만 백이 흙이 받는 거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받을 텐데 이렇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끼우면서 이제 다음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문민종 선수 두텁게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마무리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문민종 선수와 랴오이아너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글로비스배 준결승전입니다. 문민종 선수와 랴오이아너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백이 상변의 마지막으로 끼우는 수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오. 자, 계속해서 흙은 백의 안형을 좀 없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는군요. 네, 붙이면은 흙이 그냥 두었을 때, 그냥 넘어갔을 때 백이 붙인다면은 이제 백의 안형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둠으로 해서 안형을 좀 없애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주 아픈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흙이 넘어가고 백이 붙일 때 중앙을 흙이 먼저 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이곳이 좀 아픈 자리여서 글쎄 흙의 행마가 어떻게 될지 그냥 지켜두네요. 그러면은 백도 이제 건너붙이는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을 뛸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흙도 우상귀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하나를 밀어두고요. 백이 늘 때 이렇게 붙여서 이제 우상기를 집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백돌이 거의 다 살아있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거의 공격권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계속 우위를 가져가면서 종반 끝내기 단계에 돌입을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은 공격하는 게 집으로 큰 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는 수 잽인가요? 네, 일단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는 모양이고요. 일단 백이 손을 뺄 수는 없는 게 흑이 이렇게 두면 바로 돌이 끊깁니다. 이러면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흑 몇 점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흑이 이제 압박을 해서 파워하게 된다면은 백 전체의 안형이 없고 또 이제 흑은 부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백도 일단 당장 깔끔한 수비책은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냥 늘어두면 되고요. 끊어 달라는 뜻이죠. 네, 끊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백의 주문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됐죠. 흑이 눌러두면은 어차피 다음에 젖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뒤로 돌아가기도 뭐 돌아갈 수는 있지만 좀 두기는 싫은 모양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붙이는 게 백으로서도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네, 젖히는 수가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한데 석점은 버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수가 또 있네요. 여기를 둘 때 흑이 이쪽을 또 먼저 찌르는 수가 이거를 백이 두게 된다면 젖힐 때 힘이 좀 다르네요. 응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두면 이거 역시 이쪽을 칠 때 응수가 없기 때문에 한가띵 수 생각도 못하고 있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날카로운 수 같거든요. 네. 문민정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문민종 선수가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랴오위아너 선수가 그 고려 시간인 1분 초읽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상 못한 수를 당했고 네. 또 날카로운 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백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 없이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무리 봐도 있는 수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주 기분 좋죠. 백이 살긴 사는 겁니까?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장고 끝에 있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거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요? 흙이 일단 요거 하나 찌르고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백이 두면은 한 집이 나는 수가 있고요. 이쪽에 둬도 한 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둘 수는 없으니까 백이 이쪽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쪽을 파워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흙이 이쪽을 붙일 때 다른 수가 있나요? 정말 기분 좋은 자리인데요. 네. 네, 백도 이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재밌는 게 흙이 이쪽을 이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둬서 살았다고 하기에는 이쪽을 찌르고 이쪽을 끊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잇는다면은 아래쪽이 전체가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점은 정말 요석입니다. 흙이 너무 중앙이 깔끔해졌죠. 네. 그래가지고 흙이 지금 즐거운 형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악수 교환인데 이거 둔다는 얘기는 문민정 선수가 백이 지금 이거 살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백이 어딘가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걸 미리 차단을 한 거네요. 네, 지금 이 교환을 악순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네. 흙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혹시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는 맛이 좀 있을까 싶어서 악순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데 지금 라오 이하노 선수가 바로 그냥 막아버렸죠. 안 막을 수도 없죠. 네. 자, 여기서 백이 어떡합니까? 지금 백이 일단 이곳은 둬야 합니다.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환을 두고 부분적으로 지금 사는 수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다음에 여기 끊기는 수까지 있으면은 백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집으로. 그럼 백은 이쪽은 둬야 하는데 이제 이때 잡으러 간다면은 여기를 두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정확하지 너무 큰 위험이다 싶으면은 이제 흙은 여기를 이으면서 조금 간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민정 선수는 수가 보이면은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결행을 하네요. 이거 진짜 어떡하죠? 진짜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는데요. 네, 한번 백이 최대한 버티는 수를 한번 본다면요. 이쪽에서 어떤 수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막을 때 이제 여기에 사는 걸 보면서 백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고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나요? 일단 백이 지금 흙을 압박하면서 사는 수를 이건 근데 안 볼 되는데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거는 안 됩니다. 백이 잡으러 가려면은 결국 이쪽을 밀고 들어와서 흙의 안형을 좁혀야 되는데 흙은 그냥 아무 때나 여기를 밀고 이렇게 집을 내면은 두 집이 나는 형태예요. 야, 이거 문민정 선수가 대마를 잡은 것 같은데요.
있는 것도 일단 선수죠. 그렇죠. 일단 집으로 이득을 봤죠. 여기를 막을 때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것도 깔끔해 보여요. 이걸 하나 교환을 하고요. 아, 교환을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깔끔해 보입니다. 네. 맞군요. 막는 것도 깔끔하고 지금은 백이 활로가 안 네, 보이는데요. 대마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흙이 중앙에도 전부 튼튼하게 다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의 약점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흙의 약점이라고 할 만한 곳을 문민정 선수가 교환함으로 해서 이쪽도 지금 보강을 다 했기 네. 때문에 지금 백이 가능한 부분적으로는 이제 자체 내선 살 수가 없고요. 이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을 끊어서 이제 뭔가 시비를 걸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이쪽을 가일수할 수 있느냐. 가일수만 한다면 이 흙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일수 했을 때 중앙에 아무런 약점이 없느냐 정도가 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수법일 것 같은데요. 네. 붙였다는 것도 이 흙 모양의 좀 안형을 없애자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일단 이쪽을 끊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백은 이 흙이랑 같이 이제 좀 흙을 위협하면서 타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있는데요. 일단 부분적으로 백이 자체 내서 사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민종 선수가 이 중앙 들여다본 한 칸 뛴 수가 정말 강력했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 그 한 수가 저는 가볍게 이제 우상 귀에 집을 짓기 전에 가볍게 교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한 독수였습니다. 지금 그 한 수에 백이 잡혀버렸죠. 네. 물론 백이 조금 손해를 감수한다면은 사는 수가 있었을 것도 같긴 한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 볼 수가 없는 형세였거든요. 그렇죠. 백은 이제 거기밖에 없죠. 이 모양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흙이 이 중앙을 안 받고 여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거든요. 뭐 지금 두어가고 있으니까 판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백도 두 점을 뭐 살리고 나오는 데까지는 알겠고요. 자, 이때가 기로입니다. 일단은 흙은 나가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백이 아마 이쪽을 젖힐 때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뚫는다면은 백이 이쪽을 끊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끊기는 순간 흙도 위험해지죠. 흙이 자충이 돼서 함부로 중앙으로 나올 수가 없네요. 네. 그렇다면은 흙이 여기를 하나 지금 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백이 받아준다면은 중앙으로 탈출을 하고요. 이때는 젖힌다 하더라도 이쪽을 끊을 때 흙이 단수 치는 수가 있거든요. 아, 백이 이어도 뚫고 나오는 게 가능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이제 이어주느냐, 백이 있지 않고 여기서 흙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흙과 백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주네요.
이게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워낙 돌이 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100% 잡았다고 하기까지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뛰는 거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뚫어요? 그냥 거기를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뛴다 하더라도 사실 맛이 나쁘긴 하거든요. 백이 이쪽을 그냥 젖히고 흑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쪽을 이어서 또 이쪽과도 수상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 선수는 일단 여기를 살아두고 여기 이 돌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뭐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두는 수가 있나요? 이제 흑한테 선택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흑은 당연히 찌를 거고요. 백이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 이쪽을 양단수로 잡을 것이냐, 단수를 칠 것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단수를 친다면은 이어서 모양이 이제 이쪽 모양이 흑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찝찝해졌죠. 그렇다면은 흑이 양단수를 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이 이제 이쪽으로 하나 찌르면서 이을 때 이제 이런 곳에 선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곳을 하나 선수를 하겠다. 부분적으로는 수는 안 나거든요. 이런 곳을 하나 선수를 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갈 때 조금 도움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문민정 선수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선수가 되고 안 되고가 앞으로 여기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끊었군요. 네, 그러면 일단 이곳은 선수가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두고 흑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이쪽을 두고요. 혹시 흑이 손을 빼게 된다면은 이쪽을 찝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흑이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면은 촉촉 쓰고 그러네요. 이렇게 두면은 있는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흑돌이 어떻게 되느냐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백도 곳곳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포위가 아주 쉬워 보이진 않고요. 혹시 모를 흑이 이제 일선으로 넘어가는 거를 방비한 거고요. 근데 흑은 그럴 리가 없죠. 넘어가는 순간 넉점이 잡히면서 백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의 어떤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백이 이런 식으로 만음으로 잡으러 가게 되면 이 붙이는 형태가 좋아서 흑의 안형이 풍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되게 날일자인가요? 날일자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모양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지금 시간을 쓰면서 지금 그걸 수익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단수를 쳤고요. 이 단수가 백돌의 약점을 좀 지켜주는 수가 되겠죠. 네, 미리 이제 잡으러 가기 전에 미리 좀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하는 거고요. 자, 일감에는 씌우는 수가 될 텐데 그것도 확실하게 해두네요. 네, 그냥 다 미리 교환을 해두고 네.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가게 된다면 일단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이쪽에는 아무런 맛이 없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흑이 이어도 백이 늘고요. 집어도 느는 형태로 흑이 선수 한 집은 확보했지만
별다른 수는 안 보입니다. 네, 두 집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또 이 모양이 재밌는 게 흙은 또 여차하면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단수를 쳐서요. 이제 이 펜은 백이 할 수가 없죠. 이렇게 5개로 잡아서 수를 좀 늘리는 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두었네요. 나리자는 좀 맛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흙이 이 돌이 사느냐 죽느냐 그걸로 이 승부가 갈라지겠습니다. 네. 백수가 이쪽이 8수, 백이 11수로 보이거든요. 흙 입장에서 11수 이상을 만들면 될까요? 일단 이곳은 거기 찌른 수는 손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수상전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약간 수를 메운 느낌 좀 있거든요. 백이 이쪽을 받았을 때 어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중앙 쪽에서 한 집을 또 만드는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려면은 여기를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모양이 복잡합니다. 자, 좀 아까운 교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백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이때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한 집 나는 모양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데 백은 젖히고요. 2단 젖히는 수가 있다. 백돌이 단수를 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이제 백이 단수를 이쪽으로 친다면은 이어서 끊는 거와 한 점을 잡는 거와 A, B로 흙이 살았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친다면은 이제 이쪽을 끊어서 오. 이쪽을 이제 끊어 간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흙이 백이 한 점을 주고 또 잡으러 갈 수도 있어서 복잡합니다. 여기서 지금 흙이 젖히지 않고 가만히 늘어둔다면은 백은 당연히 이쪽을 파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요렇게 한 칸을 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백이 그냥 나와 끊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끊겨서.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를 두면서 버텨야 되는데 흙이 지키면은 그때는 백이 나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때 흙이 여기를 먼저 날라올 수도 있고요. 늘었어요.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두고 끼우는 수가 될까요? 지금은 끼운 수가 되니까 백이 이제 이교환을 미리 해야겠네요. 이교환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는다. 이거는 백이 잡혔죠. 네. 흙이 아래가 내수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되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남은 고려 시간을 다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네, 지금 뭐 가장 여기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결과에 따라서 승부가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 눈에는 한 칸 뛸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뛰었습니다. 백도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백도 여기 있는 수가 유일해 보입니다. 백이 여기를 잇고요. 흑이 한 칸을 뛸 때 다른 수가 그쪽으로. 넓게 장문을 씌웠는데요. 흑도 한눈에는 도망가는 길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직도 포위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은 여기를 빨리 교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문민 선수. 이쪽을 교환을 해서 백한테 이쪽을 받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끊어잡지 않아도 한 네. 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야지 한 집이 확보가 되고 네. 지금은 포위가 됐기 때문에 안에서 한 집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먼저 교환을 하고 그냥 꽉 이어야 되나요? 그냥 꽉 이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부분적으로는 포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흑이 안형이 꽤 풍부하거든요. 안에서 사는 게 네.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백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데를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선수 교환이고요. 흑이 이렇게 둬서 백이 이제 잡으러 오려면은 이렇게 네. 파워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끼워 있고요. 이쪽을 지킬 때. 다른 쪽의 백도 좀 약해지긴 네, 근데 하는데요. 이 싸움은 생각보다 어렵겠네요. 시간은 없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냥이었고요. 백과의 수상전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백이 꽉 이었을 때 이쪽을 먼저 끼우나요? 자, 지금 중앙에서 흑이 한 집을 만들어야만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먼저 끼우는 수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평범하게 둬서는 오히려 지금 흑이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이건 들어갔고요. 방금 보여주신 참고도 대로 가는 건데요. 이 교환을 하지 않았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지금 백이 잡으러 가려면은 여기를 둬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둔다. 자, 백도 연장책을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서로 정신 없죠, 지금. 네.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막고
나와 끊는 거겠죠? 네, 이쪽을 끊었을 때 이제 백이 이쪽을 지켜야 하고요. 그러면 흑과 백도 자체 수상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은 다른 수는 없고 지금 오로지 찝는 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막는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켜야 하고요. 이 수상전이겠네요. 여기서 흑이 돌이 몇 개가 걸린 수상전인가요? 이쪽을 잇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보기에는 네. 흑의 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냥 한번 해보죠. 끊고 있고요. 흑이 이었을 때 자, 그런데 지금 문민종 선수가 지금 자리를 뜬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둑이 끝났나요? 혹시 대국이 끝났을까요? 네, 지금 현장 진행 속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흑이 수가 좀 빨라 보이긴 합니다. 아, 자, 끊고 이일 때 끝낸 것까지는 알 수 있겠는데요. 네, 끊었을 때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이 아래쪽에 수가 많기 때문에 백 대마와 수상전은 좀 앞서는 걸로 보입니다.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쪽을 꽉 이으면요. 그러면은 백수보다는 흑이 아래쪽에 수가 많기 때문에 흑이 확실히 수상전에서 이겼습니다. 아, 여기서 돌을 거두었군요. 문민종 선수 대단합니다. 8강에서는 셰커 선수, 그리고 4강전에서는 랴오위아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중국의 상위 랭커들을 다 제압하면서 오히려 가장 어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 제압하고 지금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둑 내용을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수익기도 빠르고 날카로우면서도 속기 바둑인데도 불구하고 순발력 있게 아주 잘 두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는 박상진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상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결승에서 좀 만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박상현 선수와 같이 형제 대결을 결승에서 한다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민종 선수가 기분 좋은 소식을 건네줬습니다. 결승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